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로 얼마 전까지도 말 안 듣는 손아랫 동서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말을 참 지독히도 안 듣고 지만 옳다고 주장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빠, 솔직히 나도 아빠한테 어릴 때부터 요리 배워왔고 조리학과도 졸업했고 양식 자격증까지 취득했어. 이만하면 요리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제공해봐도 되는 거 아냐? 언제까지 지겨운 기본만 할 건데. 원래 사람들이 가장 소홀하기 쉬운 게 기본이다. 공사도 고층으로 쌓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거잖니. 당장이야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성실하게 기초부터 반복하다 보면 너도 3년 내로는 요리할 수 있을 거다. 3년?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아빠 밑에서 3년 동안 배우느니 차라리 그냥 주부로 지내는 게 낫겠어. 이제 기본은 지긋지긋하다고. 재료 손질, 칼질 이런 것 말고 요리를 하고 싶다니까? 김서방도 내가 요리해주면 잘만 먹는데 대체 아빠만 왜 날 인정 못하는 건데? 김서방이라고 해봤자 요리인도 아니잖니. 그이가 한식당 종갓집 맞이라서 어지간한 요리사들이며 미식평론가들보다 입맛 훨씬 뛰어난데? 하여튼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기본도 안 된 요리를 내어갔다가 손님들한테 평판 떨어지면 어쩌려고? 넌 아직 한참 부족하다니까. 됐어. 때려치울게. 아빠 양식당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가정주부나 할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리의 뜻이 없었지만 TV에서 숱한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리사의 길에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양식당을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봐온 가닥도 있던 터라 요리사의 길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까지 한 딸에게 요리 한 번을 시켜주지 않고 기본만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서운함이 폭발해 요리를 때려치우겠다고 선언을 해버렸죠. 그러고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요리에 대해서 잊고 지냈었는데 하필이면 새로 맞이하게 된 손아랫 동서가 파스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기 요리를 매일같이 자랑하는데 솔직히 눈이 높은 저로서는 탐탁지 않은 점이 하나둘이 아니었죠. 형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맛있죠? 제가 이거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거라서 아무한테나 대접 안 하는 건데 가족들한테만 처음 제공하는 거예요. 맛이 있기는 한데 김치에 너무 설탕을 많이 넣었다. 어머님은 시원한 걸 좋아하시는데 무랑 배즙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파스타는 너무 삶아서 물렁하고 소금 간도 안 되어 있네. 어? 형님, 요리 좀 할 줄 아세요? 뭐 그냥저냥 예전에 관심을 가져서 조금 잡지식 아는 정도? 그런데 어머님 당뇨 증상도 있으신데 이렇게 김치가 달게 속을 채우면 되겠어? 오히려 이러면 시원한 맛이 줄어들고 건강에 해로울 텐데. 원래 요리에는 설탕이 들어가줘야 맛있는 법이에요. 진짜 뭘 모르시네. 그리고 어머님 당뇨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것쯤이야 맛있는 음식 먹고 기분 좋아지면 다 개선이 되는 거고요.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먹으면 당뇨쯤이야 완치죠. 유산균으로 당뇨를 완치한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형님, 지금 제가 요리인으로서 10수년 경력을 쌓아온 사람인데 못 믿으시는 거예요? 형님 나이 28살, 제 나이 25살이라고 해도 제가 밥을 좋아해서 먹기도 훨씬 많이 먹었어요. 5살 때부터 계속 요리 배워왔고요. 무슨 요리를 배웠는데? 자격증은 있고? 자격증 같은 거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 만든 임의의 규칙일 뿐이잖아요. 저는 독자적인 길을 걷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동서가 나름대로 요령 있고 손재주 좋아서 식당 이제까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서방님 요전에 봤을 때보다 살 훨씬 더 찐 것 같더라고. 음식에 제발 설탕 좀 줄이고 조미료로 부족한 솜씨 감추려고 하지 마. 당장 마늘만 해도 곰팡이가 있어서 먹었다간 무조건 배탈 나겠다. 이런 거 손님들이 보면 위생 문제로 나중에 지적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아, 진짜 형님 까칠하시네. 무슨 미식 평론가라도 되세요? 난 동서가 지금 하는 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서방님이 대출까지 내주면서 차린 가게인데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파스타라는 게 쉬워 보여도 파고들면 제대로 하기 어려운 요리야. 남들 다 맛있게 먹는 요리에 왜 이렇게 트집이실까? 제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지. 왜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하시냐고요. 남들 다 맞다고 하는 거에 혼자 아니라고 한다고? 내가? 그건 오히려 동서 얘기 같은데.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얼마 전에 가족들끼리 명절이라서 펜션 갔을 때 그때 동서가 내비게이션 안 믿고 다른 곳이라면서 서방님한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도로 타라고 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4시간이나 지나서 펜션에 도착했었던 거 기억나? 날씨도 가뜩이나 더웠는데 동서 때문에 차 안에서 쉰 음식도 있었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가야 한다고 했는데 동서가 그냥 가방에 넣으면 된다면서 대충 구겨 넣어놨었지? 기본적인 걸 자꾸 안 지키고 요령을 피우니까 동서가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형님은 그런 기본을 잘 지켜서 그렇게 주부 생활하시는 건가요? 기본을 지키는 분이 왜 아직까지 애도 없으실까? 뭐? 갑자기 내가 애 없는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저야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지만 형님은 아직 애도 없으신 거 보니까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아님 아주버님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머머, 형님 지금 화나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형님. 전 그냥 형님이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면서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동서를 보니 한숨이 나왔죠. 요리인으로서의 기본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화가 나서 한 소리를 할라치면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 들고 도리어 제가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걸고 넘어지니 화가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해서 4년 동안 들어서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기는 했었지만 그 문제로 동서 말고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났는지도 모르겠네요. 동서와 저의 사이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의 행사에서 얼굴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아이고 형님, 이제 곧 나이 30다 되어 가시는 분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시면 어떡해요. 민망해서 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어머님이 백화점에서 선물해 준 건데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어머님의 어머님이 선물해 줬건 간에 민망한 건 민망한 거죠. 무슨 20대 청춘인 줄 아시나. 나이에 맞는 복장을 입으셔야죠. 나이에 맞는 복장이라는 게 어떤 건데? 일단 치마는 안 입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껴입어야 할 텐데. 솔직히 형님은 몸매도 좀 별로라서 뭘 입혀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동서는 내 나이 되면 어떻게 입을 건데? 저야 형님이랑 다르게 동안인 편인데다가 몸매도 좋은 편이니까 뭘 입어도 괜찮죠. 지금도 제가 화장 안 하고 돌아다니면 고등학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요.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공감을 해주지 동서. 주변 사람들이 시력이 별로 안 좋은가 봐? 아니면 사회성이 엄청 좋거나. 하긴 그러니까 동서 망해가는 식당 요리도 좋다고 칭찬 일색이겠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형님? 요즘 사람들이 불경기라서 덜 찾는 건데. 양은 쥐꼬리인데 가격은 비싸.
위생은 꽝인데 불친절하기까지 해. 대체 동서 식당에 가야 할 이유가 뭘까? 솔직히 오픈빨로 조금 버텼고 시부모님 아시는 분들이 팔아준 덕에 더 버텼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폐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원래 요리는 맛만 있으면 되는 법이에요. 형님은 대체 문외 아닌 주제에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아는 척이세요? 내가 아무리 몰라도 동서보다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서방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 경력 물경력이더만. 식당에서 설거지 깔짝깔짝 보조로 일한 것까지 포함해서 경력 부풀리고 원조집 타이틀 걸고는 있는데 막상 원조집도 아니고. 대체 동서가 진득하게 시간 투자해서 갈고 닦은 게 뭐가 있어? 어머, 이 형님 진짜 모르는 소리 하신다. 맛을 떠나서 SNS에서 잘만 화제되면 손님 폭발하는 게 요즘 식당이에요. 적당히 맛만 내고 예쁘게 만들면 요리는 그걸로 충분하다니까요. 유행만 잘 타면 되는데 뭐 그렇게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기본을 얘기하는 거야. 그놈의 기본. 어휴, 애도 못 낳고 있는 주제에 기본 타령 지겨워 죽겠네. 뭐? 지금 동서 뭐라고 했어? 지금 또 애 가지고 트집 잡는 거야? 아뇨, 잘못 들으셨나 보죠. 형님이 애 못 낳고 있는 걸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왜 그걸 언급하겠어요. 형님이 저 더 쪼아대면 물론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기는 하다만. 사실 제가 요리를 배웠다는 것은 남편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도중에 하차를 하지만 않았어도 시부모님은 물론 제 잘난 줄 아는 손아래 동서에게 떳떳하게 말을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우연찮게도 손아래 동서에게 창피를 줄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토마토가 팔리지 않아 남은 걸 그냥 드린다면서 시부모님의 지인 중 하나가 잔뜩 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아래 동서는 파스타를 만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머님께서 토마토 많이 생겼다고 명절 때 일가 친척에게 요리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시네요. 제가 파스타 좋지 않겠냐고 하니까 어머님이 일손이 부족하겠다면서 난감해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파스타 만들어서 대접할 건데 형님은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잖아요. 요리 만들 일 있을 때도 어지간하면 빠지려고 하시고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대체 뭐냐고. 가려운 곳을 뻔히 가리키고 있는데 왜 자꾸 변두리만 긁어대고 있어. 어머님이 형님도 파스타 만드는 거에 참가하라고 그러셨어요. 말이 참가지. 어차피 저 띄워주려는 의도인 거니까 적당히 창피 안 당할 정도로만 요리하세요. 뭐? 나보고 파스타 요리를 만들라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충 면 삶아서 대충 토마토 소스 버무리면 되는 거지. 매일 나한테 훈수 두고 잘난 척 하시던 분이니까 이 정도는 껌이죠? 나는 별로 흥미 없는데. 요리로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네네. 어차피 질 거니까 그렇게 미리부터 밑밥 깔아두세요. 아주 잘하고 있으세요. 날 아주 개무시하는구나, 동서. 만약에 내가 이기기라도 하면 어떡할 건데? 형님이 이긴다고요? 그거 진짜 웃긴 얘기네요.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하기로 하자. 친척들 모일 때 어머님 비롯해서 사람들마다 입맛에 맞는 쪽 투표해보라고 하자고. 그래서 누가 이기는지 평가해보고 진 사람은 당분간 상대방 말에 고분고분 따르기 어때? 고분고분 따르다뇨? 심부름 같은 거라도 대신해야 하나요? 자신이 없나 보다. 심부름? 동서랑 나 사이가 그런 정도 내기가 성립이 될 사이야? 적어도 돈 100만 원 정도는 내기로 걸어야지. 형님, 그 근거 없는 자신감 덕분에 100만 원 공돈 벌겠네요. 좋아요. 붙어봐요.
대신 졌다고 인정 안 하고 투덜거리기 없기. 제가 오랫동안 양식을 만들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뺀질거리기만 할 뿐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동서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기에 판돈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승부를 성사시켰고 친척분들이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칼질이 현란한 것을 보고 동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라워하더군요. 심지어 요리 역시도 제가 더 맛있게 만들었으니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었죠. 100만 원을 토해내야 할 동서는 자기의 패배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동서, 돈은 언제쯤 입금되는지 모르겠네. 가게 영업 어렵다고 하더니 설마 100만 원도 없는 거 아니지? 남의 가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제가 왜 형님한테 돈을 드려야 하는데요? 형님이 오히려 저한테 돈을 주셔야죠. 내가 동서한테 돈을 줘야 한다니. 그건 또 무슨 헛소리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완전히 파스타로 져놓고선 내기에 졌으면 사람이 약속을 지켜야 할 거 아냐. 제가 진짜로 진 게 아니니까 그렇죠. 뭐 설탕 듬뿍에 조미료로 꼼수 쓰면 누가 못 이겨요? 뭔 헛소리야. 조미료 같은 거 전혀 쓰지도 않았구먼. 설탕에 조미료 듬뿍 넣어서 동서 요리 먹기만 해도 몸 나빠지는 것 같다고 다른 분들이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동서가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날 탓하고 있어? 속임수 뭔가 쓰신 게 틀림없고 그걸 말 안 하신다고 해도 결국 이긴 건 저예요. 요리 경력이 제가 얼마인데 요리 문외 아닌 형님한테 질 리가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다. 동서, 이제야 동서한테 솔직히 말하는 건데 나 양식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파스타의 기본도 안 되어 있는 동서가 나한테 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고. 네네, 그러시겠죠. 제대로 배웠다니 그런 줄 알게요. 하여튼 100만 원 주기 싫어서 별 헛소리를 다 하시네. 형님이 뭐라고 말하시든지 저는 절대로 안 믿을 거고 꼼수 쓴 이상 제가 돈 줄 이유 없으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그렇게 정신승리하면 세상살이 참 편하겠다. 동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긴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긴 거 폄하하려 들지 마세요. 말은 지지 않았다고 했어도 졌던 것이 신경이 쓰였던 것인지 동서는 그날로부터 저와 같이 요리할 일은 무조건적으로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동서가 황당했지만 짠하기도 하여 저는 굳이 상대를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는데요. 제가 임신하여 애까지 낳게 되자 동서는 열등감이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 본인은 임신도 되지 않았고 식당 일도 점점 풀리지 않아 빚만 쌓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할 수 있었죠. 결국 동서는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는데요. 그날로부터 사람이 더욱 이상해져 버리고 말았죠. 동서, 우리 애 견과류 먹으면 큰일 난다고 분명 말했잖아. 행여나 애가 먹고 싶다고 해도 절대 주지 말라고 했는데 아몬드 초콜릿을 먹여? 지금 애 입술 완전 퉁퉁 부어서 병원에서 음식 토해내고 주사 맞았어. 애가 죽을 뻔했다고, 동서. 알겠어요. 제가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말을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미안하다고만 하고 끝날 일이야? 지금 동서 태도가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해? 형님,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설마 애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런 거겠어요? 형님 말고라도 어머님, 아버님의 아주버님까지 다 저한테 한 소리 하시던데. 솔직히 저도 힘들다고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받아주기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제가 콱 죽어버려야 용서를 해주실 거예요? 사람이 대체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막 나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거 아냐. 어린애도 아니고 그런 거 지적 좀 받았다고 뾰루퉁해져서 자기 잘못 인정도 안 하고
대체 왜 사람이 그러는 거냐고. 형님이 보태주지 않아도 저도 인생 힘든 처지예요. 식당 망하고 대출은 잔뜩에 남편까지 대출로 매일 구박하는 상황이라고요. 그거랑 애한테 위험한 음식 먹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 내 주의 듣지도 않고 멋대로 먹인 거잖아. 면역력이니 뭐니 헛소리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 재발할까봐 걱정돼서라도 내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어. 귀가 있었으면 분명히 주의사항 들었을 텐데 대체 왜 그런 거냐고. 면역이니 뭐니 헛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맞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거 설득하기 귀찮아졌으니까 그냥 앞으로 애가 알레르기 있는 채로 계속 살라고 내버려 둘게요. 알레르기 있다고 해도 계속 먹이다 보면 언젠가는 극복되는데 형님이 과민한 사람이라 그래요. 듣다. 정말 황당한 소리를 다 한다. 그럼 동서도 알레르기 있는 음식 말해봐. 내가 매일 요리해서 갖다 줄게. 성인은 알레르기 있는 음식 먹어도 적응하는데 한참 걸려서 의미가 없어요. 정성은 고마운데 거절할게요. 난 분명히 경고했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동서라는 사람 참아주는 것도 이제는 한계라는 거 분명히 알아둬. 저도 한계라고요. 직장도 취업 못하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해서 미치겠다고요. 앞으로 형님 일에는 참견 안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 한번 운 좋게 이기고부터 집안 요리는 형님이 다 도맡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이자도 힘들고 좋아하는 요리도 못 만들고 취직도 안 돼서 미칠 것 같으니까 그만 좀 하시라고요. 아이한테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먹인 동서에게 한 소리를 했더니 지 인생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데 아주 기가 막혔죠. 저 말고도 가족들이 다 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어갔지만 정말이지 맘 같아서는 머리채를 쥐어뜯어버리고 싶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서 나름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선별하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이랴 정신이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음식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 맛있게 먹어주던 덕분에 저는 요리를 취미로 즐길 수가 있었죠. 많은 요리를 하면서도 늘 일정한 퀄리티로 힘들이지 않고 요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빠가 늘 강조하던 기분 덕분이었죠. 아빠는 어느 날 제가 조리에 갖다 준 요리를 맛보더니 제안을 해왔는데요. 미지야, 최근 들어 너 요리하는 거 보니까 요리의 기본이 잘 잡혀 있더구나. 너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식당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떻겠니? 에이, 프라이팬 놓은 지가 언제인데 식당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애 본다고 요즘 정신도 없는 상황인데. 네 엄마가 손주 돌보는 거 도와준다고 하면서 많이 신경 써준다더라. 이런 상황이면 넙죽 받을 줄 알았더니 네가 많이 변하긴 했구나. 상황도 옛날이랑은 많이 다르니깐. 그런데 나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 상황이면 일손이 많이 부족한가 봐? 방송 한번 출연한 이후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문제지. 얼마 전에도 파스타 오래 만들어 왔다던 여자 하나 고용해 두긴 했는데 요령만 잔뜩에 내 눈에는 영 마뜩잖아서 잘라야 하나 고민 중이기도 하고. 울며불며 사정하는 거 들어보니 참 힘든 상황 같아서 써보고는 있다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도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식당 일이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바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나 그럼 주방 보조로 일단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갈래. 그래도 괜찮겠니? 너 옛날에 기본부터 하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더니. 요즘 요리하면서 재미가 붙었고 아빠가 기본기 많이 다져준 덕을 많이 봤거든. 미안하다 미지야. 네가 재밌게 요리하고 네 나름대로 또 실전에 부딪혀봤으면 다 깨달았을 텐데 언젠가는 너한테 식당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내가 무리하게 너를 가르치려고만 들었던 것 같구나. 식당을 물려준다고? 아빠가 그런 티 조금도 안 내서 난 생각도 못했다. 이 가게에 네가 아니면 믿고 물려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냐. 하여튼 네가 요리 때려치운다고 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이제 아빠도 한시름을 덜었구나. 아버지의 격려와 진정한 속마음을 알게 되니 잊고 있었던 요리에 대한 열정에 새삼 불타오르더군요. 엄마까지도 도와준다고 하니 더 이상 거리낄 것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 일단 주방 보조일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식당에 출근을 하자마자 제게는 정말이지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방 보조 손님으로 와 있었던 것은 바로 손아래 동서였죠. 뭐야, 형님이 여기 왜 있어요? 앙, 주방 알바 새로 온다더니 형님이었어? 동서가 여기 있는 거 보니 얼마 전에 구했다는 직장이 여기였나 보네. 됐고, 여기서도 그 알량한 요리 솜씨 뽐내겠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뭐? 알량한 요리 솜씨? 여기까지 와서도 신경전 버리는 거야? 우리 사이 싸움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형님, 그래도 제가 짬이 한참 높으니까 제발 좀 깝죽거리지 마세요. 주방은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요. 저 정말로 진지하게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뼈까지 묻을 각오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마저 떨어지게 되면 저 정말 갈 곳도 없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형님처럼 식당 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요리 재주 좀 있으니까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기웃거리는 거 솔직히 좀 많이 꼽네요. 정말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고 자시고 간에 앞으로 제 말 잘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주방에서는 무조건 계급이 최우선이니까요. 화나게 하면 국자로 대가리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군대보다 더 힘든 곳이 바로 주방이라고요. 야, 이 미친 동서야. 여기 대표가 누군지나 알아? 네? 여기 대표님을 왜 물어봐요? 방송까지 탄 셰프고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냐고. 대표인 박현철 셰프님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제 사정 힘들다고 하니까 좋게 봐주시고 취직까지 시켜주신 분인데. 동서, 여기 대표가 우리 아빠야.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대표님이 형님 아빠라고요? 내가 전에 양식 제대로 배운 적 있다고 말한 적 있었지? 그런데 하도 기본 중요시하고 그 부분만 강조하니까 지겨워서 요리 때려치웠던 거였어. 그럼 왜 다시 식당 일 시작하시려는 건데요? 동서 이기고 나니까 식당 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 사람들한테 요리해주고 싶다는 꿈 포기하기도 싫었고. 동서도 그런 꿈이 있어서 식당 일 하려는 거 맞지? 그럼 되지도 않는 기강 잡으려 들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요령 피우는 거 보이면 바로 내가 아빠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테니까 말 잘 듣고. 그게 무슨... 형님이 무슨 권리로요? 주방 보조로는 제가 선임인데요. 주방 보조에서 금방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지. 애초에 바로 주방 일 시작하라는 거 밑단계부터 배우겠다고 자처한 게 나야. 하여튼 까불면 동서 바로 국자로 대가리 때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아니, 형님.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기강을 잡아요. 똑바로 대답 안 해? 국자로 대가리 맞아야 정신 차리지? 예, 아니요. 그렇게만 대답하라고. 예.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대출도 잔뜩에 취직도 안 되고 서방님이랑 요즘 문제도 많다고 들었어. 여기서마저 쫓겨나서 인생 망하고 싶지 않으면 똑바로 해. 나 동서한테 쌓인 거 많지만 요리는 그래도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대신 정말로 엄하게 할 거니까 각오하고. 알겠어? 알겠어요,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노려보지 좀 마세요. 저 지금 손이 떨리고 호흡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어디서 엄살이야. 빨리 가서 재료 손질이나 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된 곳에서 마주치게 된 손아랫 동서. 몰릴 때까지 몰린 상황에서 동서는 하필 대표의 딸인 저를 만나서 그간 제게 해왔던 못된 짓거리들을 죄다 되돌려 받게 되었죠. 재료 손질부터 힘든 설거지에 주방 청소까지 굳은 일들은 다 시키고 있는데 정말 막다른 길인지 눈물을 흘리면서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이 괜한 화풀이는 아니고 요리사로서 성장에 필요한 것이니 저로서도 크게 죄책감은 없답니다. 아빠는 요령만 부리던 손아랫 동서가 기강 잡힌 모습으로 제 말을 들으니 흡족해하고 있네요. 손아랫 동서는 주방에서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도 이제 저의 말이라면 설설 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참 신기한 일이라며 놀라고 있고요. 윗사람 말 듣지도 않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던 손아랫 동서를 혼내주기까지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요즘 무슨 일 있어? 계속 식사 시간에도 혼자 계신 것 같고 오늘 점심은 먹은 거야?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 언제부터? 아무리 그래도 몇 날 며칠을 풀이 죽어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물어봤지. 정말 괜찮은 거야? 나한테는 말해도 돼. 아니 사실 언니 이혼한다? 뭐? 갑자기 왜? 남편이 나 말고 다른 년이랑 바람이 났어. 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언니 남편분이랑 엄청 오래 만나지 않았어? 거의 대학교 때부터 만나서 연애도 엄청 길게 했잖아. 근데 그 오랜 기간 중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니면 내가 몰랐던 건지. 아휴, 너무 놀랐겠다. 그래서 계속 얼굴이 안 좋았구나. 그럴만도 하지. 근데 누구랑? 어떻게 바람을 폈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저번 달에 내가 남편 없을 때 남편 차로 운전할 일이 생겨서 차를 탔다가 접촉사고를 냈거든?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미친 인간이 자기 회사 후배랑 그러고 있더라고. 아이고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이혼한 거야? 아주 두 번 다시 얼굴을 못 들게 다니게 혼꾸녕을 내주지. 그러고 싶었는데 또 변호사 말로는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또 복잡해진다고. 그래도 위자료는 두둑히 받았으니까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언니, 그럼 얼마 전에 법원 앞에 다녀왔다는 게 그거였어? 응, 이혼 접수한 거야.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내거나 그러지 않았을 뿐이지 시댁 가서 아주 한바탕 뒤집어 놓고는 왔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예전에 회사 앞에 언니 데리러 왔을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일 참. 요즘 자꾸 내가 실수가 잦지?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미안. 일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할게. 아니야 언니. 몸부터 챙겨. 밥도 잘 먹고. 내일부터 당분간은 우리 둘이 점심 먹으러 다니자. 내가 언니 소화 잘 될 만한 음식으로 찾아볼게. 고마워. 밥은 내가 살게. 어머님, 저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너희 또 안방에 용돈 놓고 갔더라. 그러지 말라니까 자꾸 그러네. 용돈은 명절 때만 주던지 해. 에이, 아니에요. 뭐 큰 돈이라고요. 어머니 편하실 때 식사라도 조금 맛있는 거 드시라 그런 거죠. 내가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그래. 엄마가 우리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뭘 그거 갖고. 내가 무슨 고생이니. 이제 너희도 너희 애들도 다 컸는데 뭘. 저 형민이 저놈만 걱정이지. 애도 못 보고 지처랑 헤어졌으니.
뭐야? 왜 또 불똥이 나한테 튀어? 넌 맨날 그렇게 회사 끝나고 친구들이랑 술 먹고 당구만 치지 말고 나가서 여자를 만나란 말이야. 네.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는 민율이 데리고 갈 데가 있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그래. 너무 피곤하면 쉬어도 돼. 네, 어머니. 6개월 후. 당신 어디야? 아직 회사 안 끝났어? 끝났어. 지금 현영 언니 집에 데려다 주는 길이야. 언니 집 멀지 않으니까 금방 갈 거야. 먼저 자고 있어. 뭐? 이번에도 꽐라됐어? 그 사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래? 아휴, 연애 기간까지 거의 20년을 알던 사람인데 쉽게 잊혀지겠어? 대학생 때부터 사귀다 바람핀 놈한테 대인 게 쉽게 아물 리가 없지. 안 그런 척해도 요즘 많이 외로운가 봐. 그래도 그렇지. 주변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다음에는 적당히 있다가 나만 혼자 빠질게. 그나저나 자꾸 남자 소개시켜달라는데 당신 주변에 싱글인 지인이 있나? 내 주변? 내 주변에도 갔다 온 애가 있긴 한데 에이, 안 돼. 그놈은 영 쓸만한 놈이 아니야. 차라리 새로 남자를 빨리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았어. 언니 집 다 왔다. 얼른 내려주고 갈게. 알았어. 어제 내가 또 취했지? 미안해. 왜 자꾸 술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닌데 자꾸만 주책 맞게 이러네. 아니야. 나이 들어서 술을 그렇게 먹으니 더하지. 자꾸 안주를 안 먹더라고 언니가. 아 진짜? 나 진짜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운동하려고. 안 그래도 어제 필라테스 끊고 왔어. 진짜 아예 술자리는 가지도 않을 거야. 그래, 건강관리 좀 해라 언니. 또 다른 멋있는 남자 만나야지. 에이, 내 나이에 무슨. 됐어. 아니야, 정말 언니. 내가 괜찮은 남자 있으면 꼭 소개해줄게. 그래, 고맙다. 하긴 네 말이 맞아. 나도 자꾸 과거에만 얽매이면 안 되니까 소개해주면 잘 만나볼게. 고마워. 운동 열심히 해, 언니. 얘, 너 왜 자꾸 우리 집에 오니? 아니, 내가 우리 집에도 못 와? 집에 안 오면 또 오라고 뭐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그래? 나가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여자라도 좀 만나고 그러라고. 아, 됐어. 그만 좀 해. 내가 무슨 여자야. 만나는 척이라도 해라.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해? 거짓말? 아휴, 저놈의 새끼 말이나 못하면. 저 아주버님이 뭐야? 야라고 불러라. 저놈은 존칭을 들을 자격도 없어. 혹시 선 보실래요? 아이, 됐어요. 제 수성이 무시하지 말고 한번 만나기라도 해봐라. 형 그러다가 진짜 혼자 늙어 죽는다. 너 당장 만나고 와. 왜 아주버님 스타일이 키 작고 귀여운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아주버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분이 있어서요. 아마 아주버님이 1살 연상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마음이 생기시면 말씀 주세요. 마음은 개뿔. 그냥 너 당장 만나. 알겠어? 2주 후. 오늘 물어봤는데 반응이 되게 괜찮아. 언니는 너무 좋은 것 같다더라고. 언니는 그냥 처음에 카페에서 만날 때부터 느낌이 딱 왔다는데? 그래? 잘 됐네. 형도 얘기해보니까 싫은 눈치는 아니더라고. 뭐 당장 다음 약속도 잡았다니까 지켜봐야겠지만. 그건 그렇지 뭐. 그런데 뭐 다른 말은 안 하셔? 아주버님은 마음에 드신대? 어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얼굴만 봐도 티가 나더구만.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그렇게 버팅기더니 말이야. 다행이네. 일단 당신 말대로 좀 더 지켜보자고. 1년 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아, 그리고 식장 날짜는 차근히 알아봅시다. 어차피 내년이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네, 어머님. 저희가 한번 리스트 뽑아볼게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아까는 편하게 하시더니 또 돌아오셨네. 아유, 내가 습관이 아직 덜 들어서 그래. 알았어. 둘째 아가처럼 말 편하게 하마.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그렇죠. 저도 서연이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참 이쁘다. 참 이뻐. 이렇게 시엠이 배려도 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 지내보려무나. 애가 좀 호래비 같아도 모쪼록 잘 부탁한다. 어머,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아참, 이번에 둘째네랑 동반여행 다녀온다 그랬지? 애들이랑 같이 가면 정신없을 텐데 조심히 다녀와. 애들이 이미 다 크지 않았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맞아. 둘 다 중학생이야. 걔네는 신경 쓸 거 없어.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놀아. 하긴 저번에 보니까 각자 알아서 노느라 조용하더라. 그럼 너희들끼리 재밌게 놀고 오면 되겠네. 더 좋다, 야. 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선물 많이 사들고 올게요. 아유,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히만 다녀와. 네, 어머니. 다음에 봬요. 결혼식 4일 전. 엄마, 나 대박인 거 봄. 왜 또? 큰아빠 만난다는 분, 이번 주말에 결혼한다는 분 있잖아. 큰엄마라고 부르면 되지. 큰아빠 만난다는 분이 뭐야? 그냥 지금부터 큰엄마라고 불러. 나 좀 전에 수영이네 집 가다가 술집에서 봄. 아, 그래? 근데 그게 뭐? 근데 다른 남자랑 술 먹으면서 아주 난리가 났던데? 뭐? 내가 영상 찍어놨어. 너 그거 진짜야? 확인해봐. 이거 그분 맞잖아. 보통 테이블을 마주보고 앉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앉나? 100% 바람피는 중 아님? 너 이거 언제 봤다고? 한 20분 전에. 난 보고 잘했으니 나머지는 어른들이 화이팅 하세요. 난 수영인에서 자고 옴. 언니, 지금 어디야? 응? 갑자기 왜? 할 말이 있어서.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잠깐 집 앞에 나왔는데 왜? 집으로 오려고? 집 앞 어디? 언니 집 앞이라고? 그렇다니까. 지금 잠깐 여기 집 앞 마트에 마실 것 좀 사러 나왔어. 전 남편이랑 술 먹고 있는 게 아니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해명해. 잠깐 만난 거야. 이혼 일 때문에 아직 처리할 게 남아서.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처리할 거라니? 그게 뭐길래 술집에서 처리를 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거 아는데 정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형민 씨한테는 얘기하지 마. 어떻게 결혼식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얘가 또 막 징징대면서 들러붙으니까. 그럼 우리 아주버님은 결혼 앞두고 이러는 거 외도야.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외도야? 너 말 이상하게 한다. 막말로 우리가 잤다라는 증거라도 있어? 있냐고. 김서연 님이 아주버니님을 초대했습니다. 난 모르겠고 그냥 두 분이서 직접 얘기 나누세요. 뭐야 이 사진들? 당신 언제 이런 사진들을 전부 찍어놨어? 나 스토킹하니? 스토킹이라고? 아주 대놓고 동네에서 다른 남자랑 다녀놓고 그게 할 소리야? 나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으니까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 그 남자랑 최근 2주 사이에 4번이나 호텔, 집 같이 들락거렸는데 변명할 여지가 남아있어? 그건 내가 연락한 게 아니라니까. 걔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 자꾸 그렇게 빌고 징징대고 하니까. 그래서 같이 나가서 놀아놨어?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해?
알아보니까 이 남자 당신 전 남편이던데 왜 이참에 재결합이라도 하려고 그래? 그럼 그 남자랑 결혼 다시 하던지 해. 나는 너랑 안 할 거니까. 아니야, 한 번만 봐줘. 정말 그 인간이랑 재결합할 생각 없어. 걔가 자꾸 질척거린 거야. 결혼하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전초도 당신같이 맨날 봐달라 하는 거 다 봐주다가 호구 잡힌 거 알면서 그딴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됐어.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다신 연락하지 마. 이틀 뒤. 이게 뭐야? 알아서 전부 배상하라고. 결혼식 3일 전날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서 환불이 안 된대. 이걸 왜 내가 내?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둘이 같이 예약한 건데 이걸 전부 나 혼자 배상하라니 그게 말이 돼? 법적으로 가볼까? 나 법대 출신인 거 몰라?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당신이 법 좀 안다고 내가 쫄 것 같아? 협박이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결혼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당신이 한 짓들 전부 충분히 벌받을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만 당신이 알아서 배상하면 끝내자는 건데 싫어? 그러면 법대로 하고. 알아들었으면 저 금액 내 계좌로 보내. 나는 뭐 당신한테 걸 거 없는 줄 알아? 나도 변호사 찾아가서 당신한테 사생활 침해부터 뭐든지 걸 수 있는 건 전부 걸 거야. 참네. 알았다. 그럼 힘내. 언니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호사를 찾아갔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실제로 법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요리조리 전부 피해가셨어요. 결국 제 형님이 될 뻔했던 언니는 변호사로부터 의미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고 결혼 비용에 들어갔던 아주버님의 돈을 전부 배상했다고 해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저는 회사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결국 언니는 2달 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뒤로 본 적은 없어요. 하마터면 그런 여자를 아주버님과 결혼시킬 뻔했다니. 그 이후로 저는 아주버님께 평소보다 잘해드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는 아무리 오래 봤다고 해도 조심 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